스페인이 400억 유로를 삭감한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전체 삭감액인 400억 유로의 58%를 지출 삭감으로 나머지 42%를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출 삭감 부문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7.3% 줄이기로 했고 세금 인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3.8%의 세수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낮췄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1.6%로 내렸습니다. 브라질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0년에는 7.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11년엔 2.7% 성장에 그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불황혈 흑자의 모습은 다소 옅어졌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8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23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째 흑자치지만 사상 최대였던 7월 흑자폭 61억 4천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컨설팅랩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투자 심리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스페인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첫 단추는 일단은 잘 끼운 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발표 이후에 발표했었던 그 이후의 긍정적인 답변은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만약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면 개혁과 긴축 조건이 이에 따라붙게 되는데 스페인의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 조건을 사전에 충족시켰다는 점이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가 여전히 시장의 변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페인 라우이 총리는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조건에 관련돼서 스페인의 장기 국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그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국채금리의 안정세를 이유로 구제금융 신청을 또다시 주저하게 된다면 스페인 관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음을 좀 더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것, 글로벌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건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고 증시 또한 2천선을 위태롭게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증시 부양에 이은 경기 부양책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전일 장중 루머로서 그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국 증시의 상승과 미국 증시, 해외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실상 그 예상과 달리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은 그 서비스 부분의 발전 계획 이후에 추가적인 별다른 추가 대응 부양책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중국 증시 역시 오전 중에는 좀 약세 출발을 보였었고요. 현재는 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000억 원 위안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3,650억 위안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중국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동성 확대 기대감도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올 1월 초 춘절 같은 경우에서도 4천억 원 위안을 시중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에서도 그 이후에 2월 중에 자금을 회수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도 중국 부동산 관련 가격 같은 경우에서도 6월 이후로 그 대도시 중심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부양책 강도는 역시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면 10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10월 증시 최대 변수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는데 10월 증시 밴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닝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에 따른 유망 업종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10월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050의 전강 후역을 나타내는 10월의 증시 전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국면 내에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은 상승이 좀 더 가로막히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럽 내 스페인과 그리스의 정치적 이슈들이 처리 과정 속에서 마찰음을 낼 수 있다는 점과 3분기 실적 및 경기 지표의 부진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정 압력으로 좀 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10월 중에는 단기적으로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한편 경기 방어 업종 성격을 띠고 있는 보험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연말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오후장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본다면요. 예, 일단 오장 투자 전략에 관련돼서는 이제 점차 그 네. 10월 초순에 있을 실적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점차 3분기 실적 개선 업종 및 종목군의 관심을 압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실적 추정치가 일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현재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12개월 전망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3개월 전 대비 상향되고 있는 업종군들은 운송과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장비,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이 있으니 이런 업종군 내에서 종목을 피킹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